뭐 좀 폈으면 좋겠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이 이렇게 이상해져 가는 거거든. 그 각도가 그쪽으로만 포커싱이 돼 있으면 더 이쁘거든. 왜냐면 성형을 한 번 하는 사람은 없다며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창 강의하고 나서 그래서 어느 시점 중에는 제가 항상 강의 끝나고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약에 나 술 필요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했고 오늘 나 술 먹어도 되라고 했으면 계속 그러고 있었을 거야. 육아하시는 어머니들이 단순히 몸 힘들고 마음 힘들고 애 때문에 시간 뺏기고를 떠나서 한 가지 더 명확하게 없어지는 게 사람 관계예요. 술이 나한테 휴식이 이꼬르를 끊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엄마 그때 얼마나 외롭고 아유, 무서웠을까. 맞아. 결혼하기 전에 이걸 알게 돼서 되게 다행이다. 나이가 든다고 단단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더 약해지고 더 겁이 나니까 더 싸나워져요. 그리고 너무 많이 설명해. 지금 보는 건 요걸 보고 요걸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그거를 넘어가면 잊어버릴까봐 말을 하는데 지금 이분 그 사례에 딱 맞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에리님이 그 고등어 요리할 때도 느낀 건데 아 이거 이따가 된장을 빼고 다시 해볼까요? 막 우리 막 이거 실패하면 아우 나 이거 다시 하는데 try again, fail better란 말이 있어요. Try again, fail better.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는 거야. 아우 나 이거 맛에 정말 만족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해보는 거.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회복 탄력성이 큰 거죠.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망쳤어 손님 오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지 하고 찾아가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해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제 느꼈던 저에 대한 느낌이 딱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누가 이제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언니 준비하느라 애쓰시죠? 그래서 내가 나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니 근데 이렇게 돼서 내 마가 원하는 맛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못하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잘나고 일단 더 잘나고. 근데 옛날에 제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 이런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일이 아닌 실패를 거예요. 못 견디지. 그게 문제야. 당장 내일 촬영을 해야 되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 바꾸지도 못하면서 근심하느라고 잠도 못 잤죠. 맞아요. 그러면 그 밤에 고등학교를 막 24시간으로 뛰어가나? 뭐 이런 짓을 하러 다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자려고 딱 누우면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대를 딱 끼고 왜 이렇게 달라진 거지? 똑같은 애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옛날에 내가 이렇게 뭔가 막 노심초사 했었을 때를 떠올리면 그게 오히려 낯설지. 무슨 차이일까? 그러고 봤더니 내가 나이 들은 게 너무 좋고요.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을 겪은 거지. 오늘 실패하면 막 그게 우리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10대 때는 막 그랬잖아. 근데 그냥 오늘 그냥 운이 나쁜 날이었을 뿐이야. 맞아요. Tomorrow is another day. 그냥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해가 뜨니까 그거 자는 거 잘하셨네. 그런데 내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나이 되면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고 위도 나빠지고 간도 나빠져서 사람을 막 후벼파고 특이하네. 자꾸 의심하고 더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기본적인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져야 된다. 진짜. 맞아. 이게 몸이 건강해져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배짱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아먹는 거 네 거 말아먹는 거 아니겠니 뭐 그리고 이게 어차피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뭐 맨날 잘하니 내가 이럴 배짱이 생긴 게 그래봐야 고등어 한 마리.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무가 썼잖아. 그것도 상관없고 어쨌든 그 무가 나를 만난 것도 나는 그것도 어쩌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에리님도 저런 거 사네. 그렇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면 결국은 또 맛있게 먹었잖아 우리. 맞아.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심각할 게 하나도 없거든. 나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어머 저분도 식재료 사는 걸 실수를 하네 하고 아까 내가 너무 이뻐서 안고 그래서. 왔다니까 그 두 개를. 그렇게 이뻤어요. 그래서 제발 건강해지라는 이유가 옷을 사이즈를 줄여 입고 뭐 그런 거를 주는 기쁨보다도 맷집이 탄탄해지는 맞아요. 거지. 그 인생이. 다음에 이제 타격감 없게. 그 다음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면 그런 것들을 거쳐가거든. 멋이 이거 죽고 사는 일이니 뭐 그런 거잖아. 근데 너랑 어저께 전화할 때도 굉장히 상큼하고 기뻤잖아. 네. 그때 이미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였어. 시작했을 거든. 근데 어디 뭐 그런 기색이나 하디? 왜냐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 그래서 진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몸이 건강해져야. 그걸 다 받아들이는. 네. 근데 약간 아까 그 식이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약간 술 마셨을 때 약간 식욕이 올라오는 거 네. 말고 또 다른 양상이 있어요? 없어요. 딱 그거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식습관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사를 정상적으로 돌린 다음에는 특별한 식이장애가 없는데
일단은 뭔가 술만 이제 들어가는. 술이라는 걸 먹는데 술을 많이 먹잖아요. 한 캔에 2캔 정도를 그렇죠. 먹는데 네, 맥주를요. 근데 그때 이제 몸에서 억눌렸다가 저한테 음. 제가 이제 이성적으로 눌렀던 것들이 봉인이 딱 해제되는 본능적으로 거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맞아. 평소에는 근데 이게 본능이 올라오는데 그 음. 본능이 튀김을 먹고 치킨을 먹고 하다가 오직 지방만 먹고 싶더라고요. 오직 어. 크림빵만.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조금 창피했어요. 가끔 이제 왜냐면 우걱우걱 먹다면 그 전문 경비아시아 눈이 탁 맞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좀 창피하지 않게 살짝 근데 돌아서 먹거든요. 창피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내가 이것도 편견이지. 내가 살쪘을 때는 뭘 먹다가 누구랑 눈이 마주치면 창피해. 되게 창피해. 맞아. 근데 자기는 말라 보이는 사람이 먹으면 그냥 먹나 보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본인이 자격지심이야. 그랬었어요. 전 맨날 그러니까 먹는 다른 사람은 거지. 자기 먹는 것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 다시 들었을 때 그 제로 베이커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튼 크림빵이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일단 좀 필요한 것들이 약간 그런 건데 그것들을 가능하면 제가 몸을 해치지 않는 것들로 먹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징검다리가 필요한 역할을 그렇지. 해줌으로써 그것들이 좀 적절하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우걱우걱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소중하게 나를 대접하듯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런 빵이라든가 또띠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나는 다이어트, 뭐 키토 음식 이것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 이거를 조금 고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징검다리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집합 콘텐츠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들이 뭘지를 항상 생각하고 적거든요. 그럼 이제 은님이 조급함을 설레임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로 베이커리 자체가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식이장에 갔을 때 징검다리 역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가 이런 것들이 자꾸 귀에 꽂히는 거죠. 이제서 그전엔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왜냐면 적용이 되니까. 살이 그때 너무 잘 빠지니까 뭐 성공살이밖에 안 들렸건데 지금은 그렇게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카페에서 스타일스 그 챌린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아, 좋은 습관이라는 건 정말 좋은 자산이구나. 근데 그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건 사실 저 혼자는 너무 힘든 거고 제가 이걸 공부한다기보다는 제가 폭식을 오면서 막 검색하다 보니까 식이정애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먹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 숨어서 먹게 되는데 그것들은 정말 나를 파괴하는 거라 제가 사실 저는 되게 좀 창피한 말을 잘해요.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뭘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자유롭고 모험을 즐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최고다. 그랬더니 엄마 정체성은 지금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렇지 지금은 왜냐면 제가 이제 주방에서 막 그때 막 한참 폭식 올 때는 밤 막 12시에 불 켜놓고 막 아이스크림 이렇게 확 퍼먹으니까 애들이 엄마 또 먹어? 마음이 허해서 그래. 마음이 그래서 제가 정말 농담 삼아서 제가 시리얼을 뜯으면 그러니까 시리얼을 그때는 제가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한참 지방이 땡길 때 시리얼 뜯으면 그걸 한 통을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우유에 말아서 한 박스 얘기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하나 그 450ml 있잖아요. 제가 거기 앞에 놓고 이제 이거 다 내 거야 이러면서 내일 먹을 거야 이렇게 막 뭔가 얘기를 해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좋아해요. 그 롤림픽에서 요즘 많이 쓰는 단어로 꺾이지 않는 마음 많이 중간마. 네, 중간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죽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죽어도 끝까지 하는 마음이 더 필요한 거구나.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뭐 살을 빼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나라는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세수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끝없이 해야 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그때가 건강해지는 거지. 뭔가 내가 3개월에 10kg가 빠졌어. 뭐 저는 지금 44 사이즈 입어서 이게 정말 아니라는 걸 정말 경험을 이번에 그 요일을 경험했다. 정통으로 맞으면서 저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나답게라는 표현이 그리고 겸님이 최근에 그런 추가한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게 결국 대단한 것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변 정리도 전 주변 정리가 친구나 이런 정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변 정리를 저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 때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주변 정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나한테 휴식이 이코르를 끊어야 되는구나. 이 술은 휴식이 아니라는 건 내가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들이 결국 나를 돌보는 거고 그것들을 돼야 결과적으로 얘기했던 주변 정리라는 걸 하는구나. 그래서 그 제가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딱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바꾸고 싶은 습관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바꿔야지에 더 집중을 하지 말고 더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때 또 힌트를 얻은 게 경님이 요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분은 이제 운동을 가신다고 술을 먹던 걸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운동은 숨만 쉬어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 극혐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나한테 운동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야 될까 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제 목표예요. 무조건 20분만 있다 오자. 저는 그냥 무조건 20분만 있다 오자. 여기서 나는 운동 절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리고 가서 여기 앉아 있다 오는 거죠. 제가 스토리텔링을 입힌 게 뭐냐면, 러닝머신을 뛸 때 6이면 살짝 빨리 걸어요. 맞아. 8은 조금 뛰어요. 근데 그거를 뛰었다 걸었다 20분을 하면 100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그 인터벌이라고 그래서 그게 근데 좋지. 그 100칼로리를 저는 저만의 스토리텔링으로 드디어 지방이 타기 시작하는 거야. 원래 왜 물이 100도씨가 되면 타는 거잖아요. 오케이. 부스터 붙었어. 이제 퇴근하자. 또 집에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술하고 휴식을 끊어내기보다는 그냥 휴식하고 운동을 붙여버리는 게 지금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운동을 지금은 다닌 지 되게 요요를 맞고 한두 달 정도 지금 거의 매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분,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요. 띵동 했는데 그분은 금방 가셔요. 오셨던 것 같은데. 흑 하고 가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겸님이 말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유튜브도 알고리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알고리즘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거는 끊어내야 되고 이거는 붙여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요요를 안 오고 정말 좀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누가 실패라고 정의하지 않았어도 제가 느끼는 실패가 정말 이게 몸으로 와닿지 않았으면 아마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린이 음식 한 번도 해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나에게 필요한 키워드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만 내가 한 단어라도 내가 마음에 담으면 그냥 그게 더 남는 부분이지. 아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나누는 대화에서 내가 필요한 키워드가 되면 그게 나한테 치료가 되는 거고 나한테 힐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걸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이때 생각을 해본다는 게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좋으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보면 어른이 돼가는 마음으로 이제 나이를 먹어갈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얘기한 얘기 중에서 그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정체성이라는 게 진짜 뭘 갖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거? 나라는 걸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정체성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 정체성은 어떻게 생긴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나라고 규정하는 게 정체성이잖아. 어떤 사람은 좋은 아빠, 어떤 사람은 좋은 엄마, 희생하는 아이콘, 그다음 효녀, 하여튼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면 그냥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살면서 만들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그게 그렇게 하면 돼요. 3일한테 하고도 가면 되는데요. 근데 그게 뭔가 자기가 실패라고 느꼈을 때 그때 자기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화두를 꺼내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정체성이라는 건 너무 소름 끼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든다고 단단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더 약해지고 더 겁이 나니까 더 싸나워져요. 싸나워지고 우겨요. 그리고 너무 많이 설명해. 무례해지고 설명해. 나에 대한 설명이 많아져.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지? 그럼 내가 뭔가 겁이 나고 있는 중인 거죠. 영락 없거든요. 맞아요. 겁이 나. 그러니까 내가 겁이 날 때 뭔가 설명이 길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왜 이런 정체성이 생겼나를 생각해보면 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내가 나를 그렇게 규정해준 그런 사건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진짜 좋은 엄마가 된다. 예를 들면 엄마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고 엄마가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진짜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이런 정체성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런 반대적으로 이게 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상이 무서운 게 너무 되기 싫은 게 결국은 내가 되는 거가 이 원리가. 싫은 삶을 사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체성이라는 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내가 뭐 때문에 이게 일부분에 이렇게 길을 쓰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길을 쓰고 지려고 안 하나?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를 붙잡고 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삶을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라는 화두를 통해서 내 몸을 살피기로 하면서 내 몸만 살피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크림빵이 먹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햄이 먹고 싶은 건가? 맞아. 그 영락없이 그 짠맛이 필요할 때거든요. 내가 먹었던 짠맛 중에서 좋은 기억. 근데 내가 소금물을 먹는 습관을 다시 들여서 이런 데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알면 어느 순간에 라면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고 스팸이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을. 그래서 그게 간단히 몸만 보지 말고 내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강박을 갖고 있고 이렇게 살을 빼려고 그러고 왜 목표를 정하고 살을 빼지? 목표를 정하고 살을 빼는 거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요.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12주 목표를 해서 12주 동안에 좋아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12주에 대한 그림으로 남아요. 왜냐면 12주 때는 좋았거든. 근데 그 다음번에는 또 안 되거든. 근데 그 길을 써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무장해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길을 쓴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달려온 거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냥 진짜 좋은 얘기처럼 좋은 거에다 나를 하나 끼워 넣는 거야. 아, 내가 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걸 한 번씩 추가해보는. 그리고 길게 가면 돼요. 1년, 3개월에 몇 킬로 뺀 사람보다요, 1년에 조금 뺀 사람이 오래 가거든. 그럼 그 사람은 2년도 갈 수 있거든. 3년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갖는 강박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진짜 거기에 어떤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길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이어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걸 알아서 얘는 그냥 그 패키지로 오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나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야. 살 빼서 이렇게 살 빼서 날씬하고 이쁜 건요, 잠깐 기뻐요. 그거는 기쁠 수가 없는 게 그 욕심은 한두 끝도 없거든. 아, 그럼 요거 좀 재웠으면 좋겠고. 아, 요거 좀 잘라냈으면 좋겠고. 뭐 좀 폈으면 좋겠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이 이렇게 이상해져 가는 거거든. 그 각도가 그쪽으로만 포커싱이 돼 있으면 더 이쁜 거든. 왜냐면 성형을 한 번 하는 사람은 없다며요. 그럼. 안 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 간 사람은 없대요. 맞아. 차트가. 그러니까 한 번 손을 대면 내가 맨날 그러잖아. 집에 장판만 갈아갖고 될 일이 아니라 맞아. 도배지 하지 마. 장판도 해야 된다니까. 왜냐면 도배지 해놓고 나니까 장판이 이제 가구 바꿔요. 장판 그러고 나면 싱크대 바꿔야 돼. 맞아. 그러다 보면 문짝 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사 가야지. 이제. 이사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 다이어트가 그거예요. 다이어트가 몇 킬로 빼서 만족하고 이제 됐다가 하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벗어날 길이 없어. 그걸 해결해야 벗어나죠. 그런데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보는 건 요걸 보고 요걸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그거를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그 창조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까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혜님이 약간 상황을 너무 어렵게 안 봐도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삼자로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도 하고, 특히 이제 육아하시는 어머님들이 이제 보통 어린 자녀도 있고, 아니면 위기가 약간 애기 이제 갓난아기일 때, 아직 애가 밤마다 막 깰 때 있잖아요. 젖 먹여야 되고, 그때랑 아니면 이제 애기가 수험생일 때, 그때 이제 어머님들이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시간이 딱 육아 퇴근하고 되게 굵고 짧게 빨리 나한테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그치. 그걸 할 수 있는 게 사실 막 그 시간에 운동 가는 것도 사실 에너지도 없고, 맞아. 먹는 거 그리고 술이랑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뭐 너무 명확하게 약간 그런 수험 또는 대학생 1학년? 근데 그냥 저는 술을 원래 또 좋아해가지고요. 네. 약간 저희 아이들은 좀 순하게 커서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없고 그래서 세상이 불편한가 봐. 직업도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요. 저한테 술은 좀 친구 같은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술이 주무시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저는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술이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절친을 안 만나야 되는 기분인데 그나마 얘를 만나야 내가 뭐 이렇게 좀 힘들었던 얘기도 얘랑 마시면서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원래 또 저는 또 굉장히 전업주부 같은 직장 마음, 그러니까 딱 아이 키우고 일만 하고 아이 키우고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뼈에 문신을 새긴 것 같다고. 약간 술이 나에게 좋은 친구처럼 혈민다티 끊고 뭐 술 끊고 사실 뭐 간헐적 단식에서 스타일 다이어트에서 분명히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자기 삶에서 선택해 맞아요. 나가는 맞아요. 게 지금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삶의 정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대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질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는 그렇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육아 말씀하시는데 너무 죄송해요. 말 끊어서 우리 애들이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저도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로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좀 다르다.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그 음. 몇 가지가 딱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이 사례에서 근데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 네네. 근데 명확하게 봐야 될 거 있는 것 같아. 네네.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말씀하시는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우리의 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모든 행동이나 이런 습관들은 다 뇌세포의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뇌세포들이 뉴런들이 다 있고 걔들이 이제 이제 활성화되는 그 경로들의 어떤 이제 조합들이 이 방향으로 가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뼈에 새겼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은 게 뼈가 아니라 그게 딱 뇌세포 사이 시냅스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맥락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휴식이 필요한 상황과 맥주가 연결돼 있고 맥주가 이제 크림빵 연결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뼈에 새겨지는 것처럼 뇌에서 이제 몇 번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면 그 회로가 강화되고 회로가 강화된다는 것은 그 사이 신경 전달 물질 사이에 이제 신호 결합이 되게 잘 되고 그리고 그 어떤 회로가 되게 단단해져서 그 사이 지방들이 막 이제 되게 절연치가 막 붙고 이래가지고 되게 단단해지는 거. 그냥 딱 그 정도까지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그냥 몇 가지 체크하려 했던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첫 번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보통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근데 제가 할 일도 말고 있어. 육아가 있지, 워킹맘이지.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근데 육아가 쉽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자기가 자기를 오히려 잘 모른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오프라인 강의를 한 달 할 때 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 이거 되게 잘하네. 그러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괜찮네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엄청 소진된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계속 모르는 상태로 내가 그렇게 해서 문제를 계속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걸 나중에 느끼더라고. 그리고 그 데미지가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친다는 것도 나중에 이해를 하더라고. 한참 걸렸어요. 근데 일 괜찮다? 애 보는 거 괜찮다고 했을 때 저는 아직 조심스러운 것 같고 세 번째 약간 그래도 볼 부분은 지금 다른 분들이 다 비슷하게 겪어서는 거예요. 되게 많이 보이는 게 친구라고 했잖아요.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어쩌면 이제 그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경희님을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겪는 사람이 정말 전국에 다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힘든 상황이나 뭔가 어떤 걸로 행동과 연결되는 것은 진짜 뼈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뉴런에 새겨지는 활성화, 그 회로들의 활성화의 그냥 흐름의 습관이 반복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근데 안 보자고 해버리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스토리 만들 수 있어요. 나 술 원래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정말 나한테 문제 있을 수도 있잖아.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창 강의하고 나서 그래서 어느 시점 중에 제가 항상 강의 끝나고 술을 마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다음날도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쉴 수가 없고 그러면 그날 빠르게 술 먹고 빨리 자고 해야 되는 습관이 생기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더라고. 그때 제가 만약에 나 술 필요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했고 오늘 나 술 먹어도 되라고 했으면 계속 그러고 있었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멈추고 이거 이상하다. 술 마셨으니까 나 해결?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해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왜 그러지? 그럼 다시 알아차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냥 그 강의를 하루 종일 한다는 게 어떤 나한테 뭔가 주는지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나갈지 보게 되는 거고 제가 그때 되게 운 좋게 이제 찾았던 것 중에 두 가지는 하나는 처음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유명하지 않을 때 강의할 때는 항상 제가 혼자 세팅하고 제가 혼자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사람들 다 가고 나면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요. 거기서 오는 약간 공허함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약간 이제 사람들과 관계 주고받고 하니까 되게 도파민 높게 있다가 사람들 딱 가고 나면 그게 기저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거야. 그 순간이 공허해지고 그 순간에 혼자 있을 수 없고 잠들기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술이 가는 거지. 근데 되게 좋았던 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모이니까 강의하는 날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막 에린도 있고 몇 분들이 도와주고 오셨어요. 그럼 항상 강의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있고 막 도와주세요. 그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저 혼자 이렇게 멍 때리고 있고 막 엄청 이제 재밌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 술이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그냥 대화하고 오면 그냥 자는 거야. 편안하게. 밥도 잘 먹고. 옛날에는 혼자 국밥 먹고 집에 가려고 하다 그냥 위스키 한잔 마시고 가자 해서 위스키 마시고 가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주고받다가 그런 사람의 온기 느끼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 아, 그래서 약간 우리가 어떤 행사하고 나면 뒤풀이 하는구나 느껴져요. 그런 행사에 어떤 큰 어떤 노동의 뇌와 뭔가 부하가 있는데 걔를 바로 혼자 집에 가버리면 인간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찾고 나니까 술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이걸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면 계속 그래야 되니까.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일찍 결혼하셨다는 단서가 또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다는 말하고 싶은 거야. 건강 습관을 잘 하고 있는 저도 바쁜 것들을 되게 하루 종일 치열하고 하고 났을 때 그것을 그 회로를 내가 원래 약간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회로를 계속 건드려 버리면 계속 그 버튼 눌러 버리면 계속 강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중간에 그 회로를 트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가면 그 회로가 한 번에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다가 술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길을 찾았잖아. 그럼 나는 이제 어느 순간 딱 가난길 오는 거야. 오늘 나 집에 그냥 갈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나 오늘 그래서 심지어 강의 끝나고 운동하러 간 적도 있어요. 아니면 산책할 거야? 그 회로들을 찾고 아, 이 길이 더 좋아. 그리고 그 길에서 좋은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회로가 하나 생겼어요.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전에 갔던 옛날에 그 길이 되게 약해져요. 그게 정확하게 뉴런들의 어떤 결합들, 시냅스 사이 신호 관계들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길이 이제 버려지는 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길 뚫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딱 뒀으면 좋겠는 거는 그 이제 자녀 말고 남편 말고 어쩌면 사람은 있어야 된다, 인생에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약간 I'll be your friend. 그러고 있는데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육아퇴직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육아하시는 어머니들이 단순히 몸 힘들고 마음 힘들고 애 때문에 시간 뺏기고를 떠나서 한 가지 더 명확하게 없어지는 게 사람 관계예요. 원래 나 옛날에 친구들 만나고 카페 가고 놀러 가고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고 했었는데 집안에 혼자 계속 있잖아. 거기서 오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나 말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술이라는 게 되게 도와준단 말이지. 도움 필요한 거 맞아. 그래서 약간 저는 원인도 어떻게 보면 하나 더 있다 정도입니다. 제 포인트는 그랬어요. 원래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약간 어머니를 만나면 저는 들을 때마다 약간 경이롭다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하셨지? 다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애 낳고 키우고 내 일까지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살림 언제 했지?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그걸 다 하셨어? 어머니는 나보다 늦게 주무시고 더 일찍 일어나시고 내 밥 먹여주시고 그 대소사 다 관리하셨잖아. 아,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아버님도 똑같겠지만 이 부모라는 존재가 사실 견뎌야 되는 삶의 무게가 정말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약간 이게 있는 것 같아. 이걸 다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되게 삶에서 크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내 몸과 마음이 힘들어라는 걸 부모님들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거 우리 자녀 되면 알잖아요. 진짜 힘들었다는 거 알고 인정받고 나도 스스로 인정해줘야지.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아빠가 술 마실 수 있지. 그럼 우리 엄마가 퇴근하고 크림빵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이제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또는 아까 운동의 경험 있잖아요. 그 다른 회로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운동 가는 그 회로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이제 조금 더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그걸 견딜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게 절대 아니고 그냥 그런 방식으로 내 뇌에 뭔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 바꿀 수 있다. 왜? 뇌 신경 가속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뇌는 바뀌니까. 바뀌지. 그 모든 게 힘이 있어야지 그걸 들여다볼 힘이 있는 거라 어쨌든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는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 나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거든. 근데 그게 그럴 새도 없거든.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질 새도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그러지? 라는 질문 자체를 안 던지니까 답이 안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화두가 되는 그런 자리이길 바라지. 자기는 왜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 언니 얘기 듣다가 엄마 아빠 생각. 엄마 아빠 생각나서. 아유, 우리가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인데. 시집 가서 애 낳아봐봐. 저는 그거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걸 알게 돼서 되게 다행이다. 그렇지. 왜냐면 엄마라는 존재가 그 집안의 모든 그 음식을 다 딱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고서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해줄 수 그렇지. 있으면은 그렇지. 가족의 문화가 굉장히 더 건강해지겠구나. 그렇지. 내가 치르는 대가가 작지. 네. 제일 먼저 부모가 치르는 대가가 작다. 맞아요. 왜냐면 그게 다 발현이 되니까. 음식을 통해서 애가 성격이 싸나워지고, 맞아요. 음식을 통해서 애가 자꾸 짜증내고, 맞아요. 그런 것들로 그거를 받는 게 부모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면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대가가 적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해주라는 게 아니라 결국 다 나를 위해서 되는 일인 거지.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내가 그런 거를 그 지랄 난동을 하는 과정들을 봐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뭐 저러다가 말겠지. 아니면 뭐 제가 지금 힘든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되니까 거기 같이 막 달겨 들어가고 너 왜 그따구니 너 잠깐 앉아봐라.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다가 겨루고 막 그런 짓을 안 하고 그러면 잠깐 피하고 잠깐 없어져야지. 그럴 수 있는 것도 내가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이 없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는 완전 테러거든. 힘들죠.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막 이렇게 막 달려드는 거지.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래? 이런 거 같고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각자 건강해지면 내 주위 사람들도 같이. 맞아요. 저는 이 술 얘기 엄청 공감하는 게 인테리어 때 저희도 친구들끼리 2주 전에 만났어요. 그 같은 디자인팀 친구들끼리 했더니 너 잿빛이었던 얼굴이 싹 바뀌었다. 다들 한 톤씩 얼굴이 밝아지고 저한테는 독소가 빠졌다. 화남과 독소가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지방만 남았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제일 쉬워요. 술 먹고 빨리 자는 거. 그게 제일 쉽고. 근데 이제는 제가 그때도 이거 시작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내가 많이 스트레스 받을 때 손잡고 30분 같이 걸어줘. 걸어줘. 네, 같이 30분 걸어줘. 그리고 제가 등짝이 막 아팠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 스트레스 받네? 랩풀 다운 해야 돼. 그래서 등이 아플 거니까. 랩풀 다운이 뭐야? 이렇게 등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헬스장 가서 그날 가기 싫은 날이잖아요. 너무 힘든 날이니까 정말 랩풀 다운만 하고 와요. 그러면 4세트 하면 한 10분도 안 걸려요. 그냥 딱 찍고서 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렇게 좀 하고 나니까 좀 덜 찾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잘 찾았구나. 네, 저도 뭐 그냥 링걸 꽂듯이 술 꽂고 다녔죠. 술들을 많이들 마시네. 그게 제일 편하니까. 혼자서도 할 수 제일 있고. 쉬운 방법이니까. 그렇죠. 네. 저는 즉각적이고. 네, 제일 빠르고. 술은 아니고 난 탄수화물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탄수화물 중독인데 항상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잖아. 저는 2014년도에 10년 전에 나는 병원에 있었어요. 뭐였냐면 위암. 그래서 3분의 1 절제를 3분의 2 절제지. 이게 위는 알고 봤더니 전절제나 3분의 2. 근데 나는 그나마 럭키하게 3분의 1이라도 남는 건 그 굉장히 큰 차이래.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시작이 뭐냐면 2023년도 연말에 남편이 정기 검진 이거 오는데 너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그 저기 보험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요즘 이상하니까 오히려 이상한 건 남편이라고 그래서 같이 가서 연말에 그냥 후다닥 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무슨 우편으로 온다 그러더라고 일주일 뒤에. 그리고는 뭐 아무 증상도 없었으니까 그 막 혼자 뭐 미드 보고 있었을 거야. 내가 미드 그때 한참 있죠. 금요일이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 문자가 딱 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 있는 사람들은 문자를 보내나 봐. 정기검진 재요망. 삼성병원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나 잘못 본 거지? 와, 그 순간 정말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왜 나지? 그리고 정말 외로워요. 무섭겠다. 그리고 10분 같은 시간을 이거 뭐지? 근데 한편으로는 올 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키는 게 있었어요. 그쵸. 설밀라티에 나는 뭐 소울메이트였어요. 나는 이분이 그걸 어떻게 잘 조합을 해. 내가 그 나쁜 거에 정말 걔네들이 정말 나를 악의 피해라. 축이잖아. 나를 피해라였네요. 설밀라티를. 근데 나는 정말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반찬을 달게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어떤 엄마가 그러는 거야. 자기는 케이크를 좋아하지만 반찬이 단 거는 싫대. 그래서 내가 무슨 그거나. 근데 케이크는 어쩌다 먹는 거잖아요. 근데 반찬을 매일 먹는 반찬에 그 당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위암 경력이 있어. 가족력이 또 있으니까 검진을 딱 받으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확진을 받으면 이제 게임 끝이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그 다행인 게 심드렁한 의사 선생님이야. 의사 선생님이 두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혼내고 협박하는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뭐 여태 병원을 안 온 거야 뭐 드라마에 거의 그런데 이분은 이런다. 수술해야겠네요. 딱 이래. 그래서 그 왜 사람이 그 왜 의사 앞에 가면 무슨 교장선생님한테 붙들려 간 거 하잖아. 그때는 내 사회적인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 정말 몸뚱아리만 남는 거예요. 그 의사 앞에서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가능한 빠른 날짜에 이게 그렇다고 또 막 내일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수술 일정. 근데 제일 빠른 날짜가 딱 한 달 뒤였어요. 빨리 잡혔네. 그래도 빨리 잡힌 거야. 2월 1일. 근데 사형 선고를 받고 한 달을 지내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한 달 동안 병세가 악화된대. 이 병을 의식하는 순간. 그렇지. 계속 위에 암덩어리가 있었단 말이야. 막 그러면 잠도 안 와. 근데 우리 남편, 야, 위암 그 수술도 아니래. 우리나라 세계 최고래 막. 그게 위로가 되지 않잖아. 지가 긴정이지, 긴정. 그러니까 자기는 감기 몸살만 걸려도 막 금방 죽을 것처럼 이러는데 야 그거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수준이래. 야 그것도 굉장히 섭섭하고 네가 운동 부족이라 그렇다는 놈 또 염장을 그렇죠. 질러.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 한 달 동안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그럼 병이 악화되겠지. 수면 부족이 제일 안 좋잖아 우리.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또 이런다. 선생님 한 달 동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이래. 세상 많이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보약, 한약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래. 그게 막 강화되니까. 암을 키운 막 좋은 거라고 막 해다 주잖아. 그런 거 먹지 마시고 막 이상한 민간요법 쓰지 마시고. 근데 딱 하나 감기에 걸리지 말라 그래. 나는 그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감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감기에 걸리면 이게 우리가 마취를 해야 되는데 치명적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날짜를 받아놨는데 감기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7년 다녔었는데 새벽 기도를 끊었어. 그때가 1월 달이었거든. 누구보다 가야 될 때 그런데요 감기 때문에. 하나님 미안해요. 잠깐 한 달. 감기가 더 무서워. 타임 딱 한 거지. 그리고 병원에 딱 입원하는데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친정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럴 것 같아. 친정엄마가 그럴 것 같아. 오늘 우리 상큼하게 가기로 했는데 왜 대신에 그때 그러면서 너무 친정엄마가 그 40대 간경화로 서울대병원에 오셨었어요. 근데 내가 50대 근데 우리 엄마 나이인 거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그때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맞아. 그랬어. 나는 남편이 이렇게 따라왔는데도 근데 이제 입원 수속을 하고 진짜 딱 들어갔는데 이제 6인실에 배정이 돼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수술 전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금식시키고 링거 맞고 그거밖에 없어서 내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컴퓨터를 갖다 달라 그랬어. 블로그를 내가 2011년부터 했었거든요. 내가 이 과정을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같은. 요양보호사 하면서 그 식단을 막 다 기록해놨다 그랬잖아.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나의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1일 병원 입원한 것부터 그 병상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블로그로. 암시롱막 똑같네. 근데 참 신기한 게 글로 쓸 수 있는 고통은 이게 이미 고통이 아니야. 글을 쓰는 사람을 치유시키거든. 이게 객관화시키면서 보니까. 그리고 그 6인실에 다 위암 환자야. 나는 그 병원에 입원하기까지는 정말 재수없게 난 왜 이 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맹장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 이런 거는 근데 암은 약간 저주받았다고 생각해. 그때까지 스스로?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야 암이래 막 이렇게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본인의 과실로 또 업이 쌓여서 뭐 병이 생겼다고 생각한. 그래서 내가 삼성병원 입원해서 이제 그걸 이제 쓰는데 3일째 수술방에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정말 신은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소원을 내가 구정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싶다 그랬는데 딱 구정에 그 병원에 들어간 거야. 시댁에도 안 가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진짜 방법.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나 막. 근데 하여튼 그때 제 몸무게가 73kg였어. 병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병은 몸이 우리한테 건네는 말이야. 그래. 이렇게 신호야. 너 이제 나쁜 거 없어.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게 사실은 무서운 거지. 증상이 있는 게 고마운 거야.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그래서 근데 왜 아시죠? 막 이렇게 몸이 막 붓고 막 이러면 더 나쁜 음식 더 땡겨. 땡겨져. 맞아요. 운동은 더 하기 싫고. 그 막 다이어트는 평생 우리가 같이 친구처럼 왔잖아. 근데도 온갖 다이어트를 다 해보지만 효과가 없어.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날 하루 수술방에 딱 인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1번은 누군지 알아요? 경로 우대가 있어. 그날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을 1번에 올려줘. 그거 회하다. 그러니까 내가 첫 수술. 왜냐하면 첫 수술이 유리하거든. 의사 선생님이 제일 컨디션이 좋은. 그리고 계속 연달아 수술을 하거든. 그날 내가 일바따로 이렇게 딱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1번 환자는 앉아서 들어가요. 수술방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환자부터는 그 베드에 누워서 들어가. 왜냐면 그 전방에 그또 수술 환자가 누워 있으니까 빼고 근데 내가 앉아서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나는 막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는 거야. 막 마취가 중간에 깨면 어쩌지 막 이런 거 막. 재무섭지. 마취 또 안 듣는 사람이 있대. 근데 마취 의사 선생님이 딱 오셔. 뭐 윤은경 씨 맞습니까? 네 맞아요. 1, 2, 3, 4 하는데 없어. 기억이 없어.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 딱 왔는데 식구들이 이제 살았구나 싶은데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 또. 근데 수술은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수술이 끝나고 나서